자, 이번 시간에는 BCD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D가 이전 그 강의를 하면서 잠깐 나오긴 했었어요.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애매해서 그때는 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정수 데이터, 실수 데이터 그리고 이진수, 십진수 이런 관계들을 조금 알았으니까 요 내용을 이제는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BCD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진수 네 자리를 묶어서 십진수 한 자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이너리 체인지 디시멀 그 약자예요. 그래서 이진수 네 자리를 묶어서 사용하는 게 16진수죠. 16진수.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거. 자, 이진수 0000 16진수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10진수로 따지면은 10에 해당되는 값이 2진수에서는 1010이 되고 16진수에서는 A가 됐죠. 그리고 1011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1100이 C가 되고 1101이 D가 되고 해서 1111 이진수가 다 1로 차 있을 때가 16진수 마지막 F가 되죠. 그래서 1111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10000이 16진수 1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진수 4개하고 16진수 하나하고 자 이진수 4개를 묶어서 16진수 하나로 바로 1대1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16진수를 사용하면은 이진수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10진수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1010 같은 경우는 2에 여기는 0승, 1승, 2승, 3승, 2에 3승 더하기 2에 1승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10이라는 값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16진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읽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읽어가서 1010이 보이면 그냥 A로 바로 변환해 주면 돼요. 즉 이진수가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부터 네 자리씩 끊어서 눈으로 보면서 바로 16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는 16진수가 아니라 사실은 10진수죠. 그래서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얘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러려면 얘를 변환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긴 숫자들 같은 경우 0과 1이 많이 들어있는 숫자들 같은 경우 얘를 10진수로 변환시킨다는 게 그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PLC든 컴퓨터든 그만큼 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부분들을 줄이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나온 게 이제 BCD입니다. BCD예요. 그래서 얘는 이진수 네 자리를 묶어서 네 개를 묶어서 10진수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자, 즉 이진수 0000은 BCD로 0000. 자, 역시 요 두 번째 것도 0001. 그다음에 2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진수랑 똑같죠. 여기 1, 2, 3, 4, 5, 6, 7, 8, 9까지 똑같고요. 10이 되면은 자 10진수 10이 되면은 16진수는 A에 해당되고 이진수는 1010인데 BCD 코드로 쓸 때는 1010이 없어요. 즉 9에 해당되는 10001 다음에 여기서 자릿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10000이 되는 거죠. 여기 요 부분.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BCD는 10진수랑 자릿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 10진수와 맞추기 위해서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에 해당되는 거는 1001이고 10진수 10에 해당되는 건 앞에 있는 1과 뒤에 있는 0이니까 1에 해당되는 게 0001이고요. 0에 해당되는 게 0000이죠.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10진수 11은 1에 해당되는 0001, 뒤에 있는 1도 역시 000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혹은 이거를 왜 쓰냐 그러면 이제 PLC에서 이제 최근에 PLC에서 다른 장비들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 장비들의 이를테면은 보통 우리가 세븐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요렇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는 게 있죠. 요거 이런 거
예, 이제 세븐 세그먼트인데 정확하게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일곱 개의 LED가 막대 모양의 LED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지금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일곱 개 LED가 쭉 달려 있는 이런 장비.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써주게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 숫자를 써줄 때 PRC 쪽에서 그냥 10진수를 보낼 거냐, 10진수 21을 보내면은 장비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10진수를 다시 2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그 2진수 2에 해당되는 거 이거죠. 10진수 2에 해당되는 0010 0010으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또 21 0001 이렇게 변환시킨 다음에 각각을 변환시킨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혹은 PLC 자체에서 그냥 21이라는 값을 변환을 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변환을 할 때 10진수 21을 2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10진수 해볼까요? 자 10진수 21을 2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10진수 21은 2진수 0001 0101이에요. 0001 0101 즉 자, 내가 21이라는 값을 보내고 싶어서 변환해 봤더니 0001 0101이 되는 거죠. 자, 요 값을 변환해서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얘를 받은 다음에 이 값을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세븐 세그먼트 안에 넣기 위해서 첫 번째 자릿수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요걸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다시 계산해서 그냥 LED 8개가 생각을 해봐요. LED 8개가 있어서 여기 불 켜지고 그대로 한다고 여기 켜지고 여기 켜지고 여기 켜지고 이렇게 세 개가 불 켜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21이라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문자 혹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10진수로 바꿔주고 21로 바꿔주고 2에 해당되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출력해 줘야 되죠. 1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은 연결되어 있는 장비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거기에 또 작은 소형 마이콤 같은 게 하나가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정작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얘를 보낼 때 이 2에 해당되는 값, 1에 해당되는 값을 각각 따로 보내자. 그런데 10진수로 2와 1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2진수로 아예 그냥 요 자릿수 10진수에서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각각 떼가지고 요 값을 보내고 요 값을 보내자. 2진수화해서 2를 보내면은 얘는 이제 2에 해당되는 2진수 0010. 자, 0010을 보내는 거고 처음에 그 두 번째는 여기 0001을 보내는 거. 그럼 얘는 0010이니까 2죠. 2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저쪽 보통은 장비 쪽이든 이제 LED를 켜는 쪽에서 여기 있는 이제 BCD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0부터 9까지 요 값에 대한 0001부터 1001에 대한 어떤 LED를 켜는 그 데이터 보통 이제 그 데이터하고 이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8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보통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는데 A부터 G까지 이게 다 불이 켜져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0 같은 경우는요. 0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가운데에만 빠지고. 그래서 얘는
1111 110 이렇게 지금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은 조금 더 간단하죠. 이 두 개죠. 그래서 A 없고 BC만 있는 거니까 A는 없고 BC만 있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1에 해당돼요. 즉 0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요 값으로 매핑되어 있는 요 값을 사용해서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는 거고 1이 들어오면 요 값을 사용해서 LED를 켜주면 되는 거고 이제 8이 들어오면 이걸 사용해서 9가 들어오면 이제 9니까 요거겠죠. 그래서 A, B, C 자 A, B, C D, E 없고 F, G 이런 식으로 매핑되어 있는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럴 때 사용하는 게 BCD라는 요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요 BCD 체계를 사용하면은 이제 컴퓨터 자체에서 얘를 사용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훨씬 좀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 네 자리를 묶어서 10진수 하나와 매핑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BCD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9라는 10진수 값에 해당되는 1001을 하나의 자리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진수 10은 0001, 0000 이렇게 BCD로 표현할 때 자,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과 BCD로 표현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BCD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BCD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그래서 S로 지정된 디바이스의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를 BCD로 변환해서 D에 저장하는 이 명령이 되는 거고요. BCD 데이터 크기는 16비트, BCD DBCD 들어가면 이제 더블이 되는 거니까 데이터 크기는 32비트가 되는 거고요. 자, 바이너리 포맷하고 이제 BCD 포맷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H270F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를 이제 BCD로 변환하게 되면은 16진수가 돼 있었던 걸 10진수로 바꾸면서 10진수의 각각의 자릿수. 자, 10진수로 얘를 바꿨더니 270F를 바꿨더니 9999가 됐다. 그러면 9999에서 얘는 지금 10진수인 거예요. 10진수의 9에 해당되는 거를 4개의 자릿수에다가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 4개의 자릿수에다 9를 넣어주고 4개의 자릿수에 9를 넣어주고 4개의 자릿수에 9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 BCD 함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할 때 어떤 값을 화면에 출력할 때 그 기계에서 이 BCD 포맷으로 보내주는 것을 요청할 때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PLC 자체적으로 BCD 포맷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스위치가 온됐을 때 BCD를 이용해서 반지름이 주어진 원의 원주 길이 및 면적을 구한다. 자, 이 얘기는 구할 때는 BCD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언제 쓰냐 그러면은 구해진 값을 화면에 출력할 때만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해진 값을 화면에 출력할 때만, 이때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 BIN에서 P0001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D 200번으로 옮겨주는 거고, 이제 I2R 역시 D200번에 있는 것을 D202로 이제 옮겨주는 건데, BCD 데이터로 들어온 값을 이를테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데이터를 키패드를 사용을 해서 집어넣을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BCD 데이터로 들어온 값을 이진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이 바이너리를 이제 이 바이너리 그러니까 정수 데이터인 거죠. 요걸 다시 리얼 실수 데이터로 이제 변환시켜 준 다음에 이렇게 변환된 값에다가 2배 해서 이제 지름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지름에다가 3.14를 곱해서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들어온 202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제곱해 준 값을 저장을 해놓고 이 제곱해 준 값에다가 3.14를 곱해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와 길이를 계산하는데 들어온 값이 키보드를 통해서 들어온 보통 우리가 이제 키보드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키보드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쓰는 그런 키보드가 아니라 그 이제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 키만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숫자 키만 붙어 있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입력 전용 그 키패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들어오는 값들은 보통 이 BCD 포맷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값을 정수형으로 바꿔주고 정수로 바꾼 걸 다시 실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이런 간단한 좀 레더 코드였습니다. 하나의 예제인데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라고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가 입고 출고되는 창고에 재고가 30개가 쌓이면은 입고 들어오는 거는 정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재고 숫자를 항상 외부에 표시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입고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출고 나가는 거고 이 창고 안에 재고는 30개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즉 30개가 넘어가면은 얘가 더 이상 이제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컨베이어가. 그래서 들어가는 입고되는 물건들을 체크하는 센서가 여기 P30에 붙어 있는 거고 자 출고되는 건 P31번째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나가는 거.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를 들어오는 거는 일씩 더해줄 거고 나가는 건 일씩 빼줄 거고 그래서 이 안에 30개까지는 계속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30개가 넘어가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얘를 이제 멈춰야 되겠죠. 딴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입력부에 있는 센서를 0번에 붙여주고 출력부 쪽에 있는 센서를 1번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운터를 조정하는 스위치를 이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표식이 있죠. 현재 안에 몇 개 있는지, 뭐 18개가 있는지, 19개가 있는지, 29개가 있는지, 30개가 꽉 찼는지, 뭐 0으로 해서 다 비어 있는지, 요걸 표시하게 해주는 게 디지털 출력 모듈 P4번에 붙어서 숫자 표시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여기 보니까 여기 디지털 출력 유닛, 이제 모터 같은 경우 서버 모터랑 좀 다르게 얘는 그냥 온오프만 하면 되는 거죠. 얘를 온해서 계속 들어오게 하거나 오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디지털 출력 유닛 쪽에 이제 바로 물려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회로를 구성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코드를 짠다고 했을 때 전체 코드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BCD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만 잠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숫자 표시기 쪽인 거예요. 숫자 표시기 쪽에 계속 숫자를 보여줄 건데 이때 저 값을 우리가 이제 항상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F99 이제 플래그를 이제 붙여준 거고 F99에서 BCD로 해서 C0 데이터에는 이제 카운터 업다운이 이제 C0에 들어가는데 30번으로 들어오는 건 요 입고 쪽 30번으로 들어오는 거는 카운터를 1씩 증가시켜 줄 거고 31번에 여기 출고 쪽에 있는 요 센서에 클릭되는 거는 카운터를 1씩 줄여 주겠죠. 그래서 CT 카운터 업다운 CTUD 이걸 썼죠. 이걸 써 가지고 최대 30이 되면 이 카운터가 작동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30이 되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카운터 제로 값을 이제 읽어와서 얘를 BCD를 사용해서 BCD 포맷으로 M0에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M0에. 그 다음에 이렇게 M0에 저장된 값을 M0에 저장된 값은 BCD 포맷으로 들어온 0에서 30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겠죠. 그걸 다시 BMOV. 자, BMO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소개를 해주면은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 정확하게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죠.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때 요 명령을 넣을 수 있는 곳에서 아래쪽에 명령어 도움말이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XG5000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PDF 여러 개, 이제 몇 개 PDF들이 여러분들 PC에 이미 들어 있고요. 그걸 이제 PDF 리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런 게 뜰 거예요. 자, 여기 메뉴에 보면 이제 XGK, XGB 명령어집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XGB 쪽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관련된 명령어집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명령어들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쭉 보면은 데이터가 워낙 문서가 크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다 읽어 나가지는 마시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건 좀 미련한 짓이고, 쭉 보시면은 요 앞에 목차 있으니까 목차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찾아 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명령어 일반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씩.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bmov라는 명령을 지금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쟤는 뭘까? bmov 뒤에 봤더니 이제 m0가 있고 p4가 있는데 0004인 거 보니까 이건 비트가 아니라 워드 주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총 5개가 있으면 앞에 있는 4개는 워드 주소고 뒤에 있는 거 하나가 비트 주소였죠. 자, 근데 얘는 워드 주소예요. 그리고 여기 8이라는 값이 들어있네요. 얘를 우리가 보고 싶으면 bmov를 여기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얘가 이제 폭스잇 리더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잇 리더 쓰는데 어떤 걸 쓰시든지 상관없어요. PDF 리더는 어떤 PDF 리더를 쓰시든지 이 검색 기능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서 같은 경우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하나하나의 단어들, 철자들이 다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bmov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bmov라는 단어를 찾아줘요. 요거를 검색을 하셔서 4-57 이쪽으로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얘를 몇 번 더 검색을 하시면은 bmov가 들어있는 이 안에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bmov, sdz 뭐 이렇게 지금 써져 있네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bmov 앞에 뒤에 뭔가 또 뭐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자, 여기 정도 가면 bmov 4.11.6에 이제 한 여기 위에서부터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위치 같네요. 요 정도의 지금 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bmov 보니까 bmov sdz 있는데, z는 우리가 따로 뭐 공부한 적은 없는데, 요 z는 이제 bmov를 실행하는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인덱스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덱스 번호 아래쪽에 있을 거야. 여기 bmov는 z에 설정된 포맷에 의해 워드 데이터 s로부터 지정된 개수예요. 지정된 개수의 비트를 d로 전송한다. 즉 mov는 우리가 알죠. mov 전송하는 거죠. s에 있는 데이터를 d로 전송해주는 명령인데, b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비트 무브 그래가지고 그냥 s에 있는 데이터를 16비트를 다 전송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전송할 데이터의 개수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Z 자리에다 그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Z 자리에다가 내가 2개만 보내겠다, 혹은 4개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래 있는 것처럼 여기 뭐 Z 포맷은 이렇게 돼 있고 S 시작 비트, D 시작 비트, 전송 개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bmovp, 그래서 p는 펄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H0304라고 했는데, 예, 여기는 조금
여기가 왜 0304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좀 잘못 쓴 것 같고요. 그냥 4라고 쓰면 되는데 요게 지금 좀 잘못 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4라고만 써주면 돼요. 4개의 비트니까 4개의 비트를 옮겨주는 거니까 자 0030 요거를 ON 하면은 자 여기 P2번에 있는 0번째 비트부터 시작해서 4개의 비트를 P6번에 옮겨주는 거죠. P6번으로. 그래서 4개 비트를 옮겨주는 거니까 여기는 H0304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H0004 하든지 아니면 그냥 4를 써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P30으로 P30이 이제 ON이 되면은 이제 P2번으로 가서 P2번으로 간 거죠. 여기서 4개의 데이터 B0부터 시작해서 요 4개의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4개 비트죠. 읽어온 다음에 얘를 P6번 여기 P6번이 있고 P6번에 있는 4개의 데이터 P6번에 있는 이거야. 여기는 63비트부터 저장하라고 됐네요. 자, 여기서 그냥 보통 그냥 쓰면은 편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4개를 옮겨주는 이런 명령이 됩니다. 그냥 여기를 그냥 4라고만 해주면요. 4라고만 해주면 저런 식으로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Z에 설정된 포맷 요걸 잠깐 보면 Z 포맷이 S 시작 비트가 있고 D 시작 비트가 있고 전송 개수가 있는데 그냥 전송 개수만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비트 S와 D의 시작 비트를 각각 집어넣어서 쓰는 이렇게 H4906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6비트 같은 경우 여기 4, 9, 06 여기 지금 총 16개니까 4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4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16진수, 16진수 9, 16진수 0, 16진수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4는 S의 이제 소스에 대한 시작 비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는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에 대한 시작 비트가 되는 겁니다. 즉 예, 이제 4비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06 6개를 읽어온 다음에 그거를 D에 9번째 비트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그런 설정인데 S 시작 비트, D 시작 비트 그리고 전송 개수까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따로 뭐 시험 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잘 모르겠으면 그냥 0으로 채워두시면은 그냥 6개만 가지고 와서 맨 아래쪽 비트부터 채워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렇게 우선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PMOV P000이 P0006 여기다가 그냥 4만 써주면 H0304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지금 다시 0은 소스에 대한 비트, 3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비트, 04는 읽어올 비트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비트를 읽어서 자, P0002의 0번 비트부터 시작해서 0006의 3번 비트로 요게 3번 비트로 이렇게 옮겨라 라는 명령인데 자, 요거를 그냥 쓰셔도 상관없지만 생각보다 좀 복잡하니까 가능한 한 요 자리를 그냥 이렇게 숫자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맨 끝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4개를 읽어와서 이 자리로 4개를 집어넣는다. 우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여기까지 너무 깊게 하지는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 무브가 되는 거예요. 비트 무브. 그래서 얘를 사용한 게 이제 이겁니다. PMOV. 그래서 M0004에 있는 값을 읽어온 다음에 이걸 P0004로 비트를 옮겨주는데 그냥 MOV 했으면 16비트가 다 옮겨지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8개만 옮기라는 거죠. 8개만.
자, 요럴 때 BCD 데이터 사용을 하고 BCD라는 명령 쓰고 이제 bmove 있어서 일정 비트 수만큼만 옮겨줄 겁니다. 여기 8개 비트를 옮긴 이유는 그냥 숫자 2개만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숫자에 해당되는 게 4비트. 그렇죠? 0부터 9까지니까 총 비트 수 4개 가지고 쓰는 거고 두 번째 숫자에 해당되는 것도 4비트. 그래서 2개 더해서 8개 비트만 옮기면 됩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옮기거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8개 비트만 옮겨서 여기 숫자를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